홍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응급복구와 산사태 예방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산불 원인과 발화자는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금돼 있던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출한 태안 저수지 아내 살해 사건 용의자가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빠르게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최창용 충남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기간 충남 지역에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호우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 일부가 침수되는 등 15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홍성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달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와 복구 현황,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해서 설명했는데요.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우석 기자, 산불 피해와 복구 현황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홍성군은 30일 홍성군청에서 지난달 2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53시간 동안 계속된 산불로 주택 53동이 소실돼 9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또 축구장 1,800여 개에 달하는 1,300만 제곱미터의 산림이 피해를 받고 시설 피해 1000여 건 등 304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홍성군은 이재민 수요조사를 통해 32동의 임시조립주택을 만들었는데요. 25일 모든 공사가 끝나면서 조립주택의 31세대, 공공임대주택의 2세대 등 모든 이주민의 입주가 마무리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 경정 예산으로 1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복구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홍성군은 공공시설 복구 277억 원 등 31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주택 피해 주민들에게는 주거비 19억 원을 지원하고 31일 성금 모금이 마감되면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협의해 6월 안으로 주민들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장마철을 대비해 사방댐 한 곳을 신설하고 산사태 예방에 47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불에 타 사고 위험이 높은 나무는 베어내고 나머지 나무는 3년간 순차적으로 복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산불 원인은 좀 밝혀졌습니까? 네, 홍성군은 불이 시작된 산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제보에 따라 실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해봤는데요. 산불 원인을 밝힐 만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도 불이 처음 시작한 곳이 이들이 작업하던 장소 인근이지만 해당 지점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성군은 조만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영록 홍성군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의 조사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산림과학원의 감식반, 또 산림연합회, 또 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한데 특정 인물을 지정할 수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정호석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구금돼 있던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출한 태안 저수지 아내 살해 사건 용의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필리핀 현지 경찰은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전 11시쯤 수용소에 구금돼 있다 탈출한 A씨를 마닐라의 한 콘도에서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서산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태안의 한 저수지에 시체를 유기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신속하게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창용 충남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원심보다 50만 원 낮아진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송에 실패한 문자 메시지 약 2만 건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 없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 10만여 건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예비 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관위에 사전 신고 없이 13만여 건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동안 충남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나무가 쓰러지거나 도로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서천이 217mm로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부여와 논산이 각각 192mm, 171mm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충남 소방본부에는 모두 15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나무 쓰러짐 7건과 도로 침수 3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소식이 함께 뉴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과 언론은 열대 동태평양에 해수면의 온도가 오르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 여름 강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름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대비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5월 중순부터 전국 2천여 개의 건설 현장에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시작했고 지자체들도 비 피해 취약 지역 점검과 산과 하천 사방공사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재난행정당국과 주민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대비에 나서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배수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또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자주 다니는 지역이 혹시 침수 취약 지역은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 면천면에 너나들이 청소년 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면천면 이석범 주민자치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면천면 주민자치회 회장 이석범입니다. 예, 너나들이 청소년 센터가 개소했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 주실까요? 네, 면천면 관내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 편의점에 옹기종기 모여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청소년들만의 공간이 필요함을 느낀 저희 면천면 주민자치회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2021년 소지역 내 다부처 정책 연계 체계 구축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농촌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한 여가 소년 공간 마련 등 청소년 친화 마을로 육성하고자 청소년 센터 건립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네, 센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너나들이 청소년 센터는 면천면 주민자치회에서 관리와 운영 전반을 맡아 센터에서는 방과 후 및 주말 청소년들의 여가 소년 공간을 제공하고 고교 학점제를 대비한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어 지역 청소년들이 함께 즐기고 함께 참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센터 운영을 통해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개소한 면천면 너나들이 청소년 센터가 지역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서 활발한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운영 지원해온 초등 돌봄교실인 꿈나무 쉼터와 함께 너나들이 청소년 센터가 청소년 친화마을 면천 육성에 이바지하여 찾고 싶은 면천, 머물고 싶은 면천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면천면 이석범 주민자치회장이었습니다. 서산의 한 농로에 주차돼 있던 차에서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4시 10분쯤 서산시 음안면 상옥리 농로에 주차된 화물차 안에서 40대 여성이 숨지고 남성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로 전해졌으며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 안에서는 불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번개탄이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진에서는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지난 27일 밤 11시 20분쯤 당진시 송산면 국도에서 40대 운전자가 몰던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고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번 화재로 차가 모두 타 3,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빗길에서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서울에서 청양까지 택시비를 내지 않고 잠적한 60대 남성 A씨를 쫓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아침 9시쯤 서울 노원 을지대병원 앞에서 택시를 타고 청양까지 187km를 이동한 후 택시비 20여만 원을 내지 않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돈이 없다며 택시기사에게 일주일 안으로 요금을 내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일부 지역의 위험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돼지열병의 위험 지수를 분석한 결과 공주 26곳, 청양 6곳 등 49곳의 위험 지수가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 열병이 발생한 충북 괴산에서 충남까지의 최단 거리는 약 26km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충남도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확산 범위 예측과 현장 방역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산시장의 누적 방문객이 6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산고는 예산시장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평일 기준 최대 7,000명, 주말에는 3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4월 1일 재개장 이후 48만 명이 방문했으며 최근 시범 판매한 돼지 바비큐는 1시간 만에 재료가 소진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